네, 반갑습니다. 안대리입니다. 오늘은 지분형 주담대라는 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 사람이 이제 아마 곧 바뀔 것 같아요. 예, 정권이 바뀔 텐데 국민의힘은 제가 볼 때는 거의 이게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보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뭐 이재명이나 이준석 둘 중 한 명이 될 것 같은데 지금은 이재명이 좀 더 가능성이 높기는 하죠.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지분형 주담대라는 걸 얘기를 했는데 쉽게 얘기를 해서 이게 어떤 거냐면은 이런 거고, 시세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살 때 내 돈 1억만 있으면 10억짜리 집을 살 수 있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4억은 이제 만약에 A가 있으면 A 명의로 대출을 받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5억은 주택금융공사 주금공에서 추가로 빌려주게 됩니다. 뭐 이게 지분이라고 하는데 이 지분에 대해서는 따로 임대료를 낸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이 돈이 집값이 하락하게 되면은 주금공이 또 모두 책임을 진다고 하고, 집값이 오르면은 주금공이랑 본인이랑 반반씩 나눠 갖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막 던지는 것 같아요. 이게 이익은 사유화하고 손실은 국유화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아마 6월까지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는데 금융위원장이란 자리가 아마 정권이 바뀌면 싹 다 갈려 나가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그냥 지금 집값을 어떻게든 올리기 위해서 이제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아마 안 되겠죠. 예, 이 사람은 아마 곧 바뀔 겁니다. 근데 이걸 왜 하냐? 그러니까 시장한테 기대감을 주는 겁니다. 뭐 고가 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대상이 안 되겠죠. 근데 지금 이제 무너지고 있는 경기도랑 서울의 중하급지들이 좀 많이 가격이 무너지고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부양을 해주겠다는 거고요. 구체적으로는 이제 보수 여당 국민의힘이겠죠. 예, 이쪽에다가 좀 표를 주는, 왜냐면 집값이 올라가게 되면은 이 정책을 주도했던 당한테 표가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상 한국은 어떤 당이 내 집값을 올려주냐에 따라 투표가 결정이 됩니다. 한국인들은 이제 말로는 멋소리 하고 있는데 정의, 명분이나 국가 미래에 있다는 거 관심 전혀 없고요. 90%의 한국인들이 모두 본인 집값을 누가 더 올려줄 것인가를 가지고 투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돈만, 주머니만 채우면 되는 게 한국인들이기 때문에 되게 근시안적이죠. 그런 관점에서 이게 나왔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한편으로 얘기를 하면은 한국은 가계 대출이 굉장히 많죠. 근데 그런데도 어느 정도는 버텨주는 이유 중에 하나, 5분위가 부채 70% 이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아마 돈을 버는 사람들이 대출을 한 3억 4억씩 땡겨서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대출을 땡겼기 때문에 매년 빚을 갚고 이 사람들이 이제 부동산을 가지고 있게 되는 거죠. 근데 한편으로는 이 사람들은 그래도 자기 자본이 몇 억은 되거든. 뭐 부모한테 받은 것도 있고 본인이 가지고 온 것도 있고 해서 그래도 한 최소 3억, 많게는 한 7억 이렇게까지는 본인 자산을 가지고 투자를 합니다. 예, 실거주 플러스 투자 목적으로 하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1억밖에 없는 상대적인 저소득자들이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4억 대출을 은행에서 받아서 5억을 주금공 대출을 또 받게 되면 문제가 1억밖에 없거나 못 번 사람들이 굉장히 위험하게 투자를 하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스스로 서브프라임을 만들게 되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미국에서도 그 서프라임 모기지가 터졌을 때 가장 문제가 된 거는 프라임 이쪽 등급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돈을 못 버는 사람들한테 무리한 대출이 갔기 때문에 그게 엄청난 문제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이 이걸 하겠다는 거는 올 때 갈 때까지 갔다게 되는 겁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는 돈을 많이 버는 가게한테 집중적으로 대출을 해줬었는데 이제 그런 것도 가릴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긴급한 상황이 됐다는 거를 스스로 인지한 꼴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경제적인 자살인 거고요. 1억밖에 마련 못하는 사람한테 10억짜리 집을 살 수 있게 갭투자 자금을 주겠다는 거는 사실상 나라에서 아파트를 코인 10배 선물 거래를 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겁니다. 근데 아무리 뭐 자유주의 사회라고 하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 1억밖에 없는 사람이 10억짜리 집에 살게 하면 안 돼. 당연한 거 아닌가요? 예. 1억밖에 없는 사람은 1억짜리 집에 살거나 월세나 전세를 사는 게 맞는 거 아닌가? 제가 이상하게 생각을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1억밖에 없으면 그냥 100배 해주지. 왜 10배밖에 안 해주나요? 예. 그러니까 나라
물론 이 정책은 당연히 실행이 안 될 거고 이 사람도 실행이 안 될 걸 알고 있으면 그냥 표를 얻기 위해서 헛소리 하는 건데요. 저는 이런 정책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조금 진짜 나라가 전체가 거대한 사기 코인 거래소인가요? 발상 자체가 진짜 좀 기괴하죠. 지금까지 한국이 현재도 개막장이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선은 지켜왔다는 말입니다. 반대로 고소득자 중심으로 해서 대출을 해줬어요.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저소득자의 대출은 굉장히 타이트하게 관리를 했거든요. 돈들이 뭐 저축은행 카드론 이런 식으로 몰린 건데 그래도 제일금융권은 DSR을 봤단 말이야. 근데 이제 그것조차 안 하고 중저소득자한테 자산이 얼마 없는 사람한테 레버리지 열어주겠다는 발상 자체 저는 거의 갈 때까지 갔다고 봐요. 이 정도까지 쓸 정도로 진짜 올장 다 본 거고 뭐 다음 대통령은 현재로서는 이재명이 제일 높아 보이긴 하는데 그건 모르겠습니다. 이재명이 되면요 어떻게 할 돈은 많이 써야 되거든요. 근데 돈이 나올 데가 없어요. 근데 누구한테 거둘지 생각을 해보면 자산을 많이 가진 사람들한테 대대적으로 뜯게 될 겁니다. 결국에 돈도 찍어낼 테지만 어마어마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저는 결국에는 자산 특히 부동산에 대한 세금이 대폭 늘어날 거라고 봐요. 그런 방향으로 진행이 될 거고 어차피 안 될 걸 알지만 일단 헛단 정책이나 쓰고 앉아있는 참 한국의 금융 관료들을 보고 있으면 한숨만 나오죠. 예, 산업 정책이라는 게 전혀 없고 일단 똥파트 대책이나 하고 있는 게 역시 한국의 미래는 참 거의 없다고 판단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